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모바일 앱 테스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 기기를 다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랑 에뮬레이터 이런 도구들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 앱 개발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 기기가 없어도 테스트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주니까요. 비용도 아끼고 개발 초기 시간도 벌어주는 아주 고마운 도구들이죠. 근데 이게 이름만 비슷하지, 뭐랄까, 작동 방식이나 장단점은 꽤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해요. 비유하자면, 번역기랑 통역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 번역기랑 통역사요? 그거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목적은 같아도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럼 그 번역기 같은 친구, 시뮬레이터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건 실제 기기의 운영체제 환경을 그냥 흉내내는 거라고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고급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실제 비행 느낌은 나는데 진짜 엔진을 돌리는 건 아닌 그런 건가요? 정확해요. 앱이 돌아가는 그 소프트웨어 환경, 그러니까 런타임 환경만 비슷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앱을 시뮬레이터용으로 따로 컴파일해야 할 때가 많아요. 아, 따로요? 네. 그리고 그 버전은 실제 기기에서는 안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기기하고의 미묘한 타이밍 차이나 특정 OS 동작 이존성 같은 문제가 시뮬레이터에선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 출시될 앱이랑은 아주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화면 빨리 넘겨보거나 기본적인 기능 확인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유용하겠지만 이걸로 최종 테스트를 다 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로 초기 UI 점검이나 기본적인 기능 확인 아니면 가상 사용사가 엄청 많이 필요한 부하 테스트 이런 좀 제한적인 상황에 주로 쓰이는 거죠. 구조가 에뮬레이터보단 단순해서 테스트 실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럼 이제 통역사 역할이라는 에뮬레이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아예 하드웨어 자체를 모델링하고 실제 기기랑 동일한 런타임 환경을 쓴다고 하니까 훨씬 더 진짜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에뮬레이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실제 기기의 그 하드웨어 칩 동작까지 흉내내려고 해요. 자동차 엔진 축소 모형 만들어서 돌려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와. 그 결과로 에뮬레이터에서 돌아가는 앱은 대부분 실제 기기에서도 거의 그대로 작동해요. 훨씬 믿음직스럽죠. 근데 저게 잠깐만요. 하드웨어까지 흉내낸다면서 왜 자료에는 멀티터치나 가속도계 같은 일부 하드웨어 기능은 지원 안 될 수도 있다고 나오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에뮬레이션이라는 기술의 복잡성 때문인데요. 실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똑같이 재현하는 건 정말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아주 어렵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돌리는 PC 성능이나 아니면 그 에뮬레이션 기술 자체의 한계 때문에 모든 하드웨어 기능을 완벽하게 복제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센서라든가 좀 특수한 입력 방식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에뮬레이터가 시뮬레이터보다 좀 느리기도 하고요. 완전 똑같은 복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 기기에 훨씬 가깝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두 도구, 시뮬레이터와 에뮬레이터의 공통적인 장점은 역시 비용 절감이랑 그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효율성 향상, 이런 거겠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죠. 개발 시작부터 세상의 모든 실제 기기를 다 갖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 도구들 덕분에 앱의 기본 뼈대를 빨리 만들고 테스트하고 문제 고치고 이 사이클을 훨씬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거죠. 사용법도 비슷하다고요? 네, 사용법도 대부분 비슷해요. 그냥 도구 실행하고 테스트할 앱 설치하고 실제 기기 다루듯이 조작해보면서 테스트하는 거죠. 이야, 근데 자료 보니까 진짜 신기한 기능도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속도나 신호 강도, 심지어 패킷 손실률 이런 것까지 조절하고 특정 GPS 위치를 딱 설정하거나 화면 방향 전환, 전화 오는 것 같은 인터럽트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 맞아요. 이거는 실제 기기로 하려면 진짜 번거롭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들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이 도구들의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앱이 해외 특정 지역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 있다.
그러면 직접 안 가봐도 그 지역 GPS 좌표 설정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편하겠네요. 네. 아니면 뭐 지하철처럼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가상 환경 설정 기능이 개발 시간과 비용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뮬레이터는 환경만 흉내내서 빠르다. 근데 앱 버전이 다를 수 있어서 초기 기능 점검에 유리하고, 네. 에뮬레이터는 하드웨어까지 모델링해서 실제에 가깝지만 조금 느리고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호환성 테스트에 좀 더 강점이 있다. 그렇죠. 하지만 둘 다 개발 초기에 시간과 비용을 확 아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테스트를 해야 하는가, 이 목적에 맞춰서 도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가 실제 기기 테스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반드시 다양한 실제 기기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하지만 개발 과정 전반에서는 정말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건 분명하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요, 이 시뮬레이터와 에뮬레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버그를 더 잘 찾아내고 반대로 어떤 종류의 버그는 좀 놓치기 쉬운가 이런 걸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료에서 언급된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테스팅 실러버스 이것도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